이 논란의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노비는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양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될 수 있지만 노비 신분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거죠. 한 가지 TMI가 있는데요. 이렇게 종량된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본래는 고려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비 가운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노비를 양인으로 신분 상승시켜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은 다시 노비가 된다. 그러니까 일대에 한해서만 신분이 상승되는 겁니다. 다시 노비가 된다. 이 경우는 그 노비 주인에게 공노비 4명을 보상해 줬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양인이 됐고 이 4아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임복의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하지만 원칙에 따르면 다시 노비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이 참 엄격하죠. 자, 고려시대 평양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 노비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노비는 최하층 신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 최하층 신분이 될까요? 아주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사람들, 전쟁 포로가 노비가 됐습니다. 전쟁이 노비 공급원이 됐던 거죠. 그런데 전쟁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우리나라 경우에 국가 성립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로 만들어지는 시기에 여러 그 성읍 국가들, 작은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통해서 통합 과정을 거치니까 이때는 전쟁이 잦고 그래서 전쟁 포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딱 정립을 하게 된 다음에는 전쟁도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포로를 내 노비로 삼거나 이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비는 처음에는 전쟁 포로에서 시작이 되지만 점점 전쟁이 줄어들면서는 범죄자, 중범, 무거운 벌을 이제 줄 때 노비로 만든 이런 벌이 있으니까요. 범죄자가 있고 또 가난해서 몰락한 사람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내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신분으로 떨어져서 남의 집에 노비가 되어서 먹고 살려고 한 사람들이 있고 전쟁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노비가 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죠. 우리나라 그 여러 사료 가운데 노비의 존재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조선의 8조 법금입니다. 고조선의 8개의 금법, 금하는 법이 있었고 그중에 3개 조항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거 다 외우시지 않나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서 배상한다. 그리고 3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노비가 처음 출현하는 기록입니다. 고조선에 노비가 있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을 보면 부여에도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여기 노비가 나오고요. 고구려는 좀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고구려에는 감옥이 없다. 범죄자가 있으면 제 가들이 의논해서 사형에 처하고 처자,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범죄자가 있으면 다 죽였다는 얘기인가요? 죽이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고구려의 법제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고구려에서도 이렇게 노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비 관련해서 좀 더 재밌는 이야기는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한에 대한 기록 가운데 나옵니다. 중국 신나라 왕망 지황년간에 이건 뭐냐면 서기 20년부터 22년 사이라는 뜻이에요. 진한이라는 마한 변한 진한, 이 진한의 염사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염사착, 이거 옛날에 책에서 염사치라고 쓴 적이 있거든요. 쇠금변에 이 치자를 쓰기 때문에 치라고 읽었었는데요. 착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염사착. 염사착이
낭낭의 토지가 비옥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롭다는 소문을 듣고 이 낭낭은 고조선 멸망시키고 거기에 설치했던 한사군 가운데 하나예요. 이 낭낭군이 살기가 좋다는 말을 듣고 염사착이라는 사람이 낭낭에 항복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 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살던 마을을 나오다가 밭에서 참새를 쫓는 남자 한 명을 만났는데 웬 남자가 참새를 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한인의 말, 그러니까 마한 지난 변한 사람의 그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외국어를 하네? 그래서 불러다가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넌 누구냐? 그 외국어는 어디서 온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중국 한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호래입니다. 우리 1,500명이 나무를 베다가 이 한에 한나라와 한이 이제 소리가 같아서요. 이거는 이제 중국 한나라고 이건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이에요. 이 한의 습격을 받고 포로가 돼서 모두 머리를 깎이고 노비가 된 지 3년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시대에 노비가 있었구나라는 게 또 확인이 돼요. 그랬더니 염사착이 나는 한나라의 낭낭에 항복하려고 하는데 너도 그러면 고향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호래가 좋습니다 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노비의 존재도 밝혀주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언어가 달랐다는 거죠. 사만의 언어가 중국어와 달랐다. 그래서 금방 저건 외국어네? 라고 알아들었던 거예요. 언어가 달랐다. 중국 한나라와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한은 언어가 달랐다. 이 한과 중국어가 다르다고 했을 때 백제도 이 한에 속하는 거니까 당연히 달랐을 것이고 고구려 말은 어느 쪽에 가까웠을까? 요거는 일단 의문으로 남겨두죠. 중국어와 우리말이 달랐다고 하는 사실이 요 염사착의 그 관찰. 말이 다르네? 라고 했다는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자 이거는 다음에 언제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노비가 이때부터 있었다. 포로죠. 포로가 노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법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노비가 생기게 되는데 삼국시대 노비의 존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람이죠. 효녀 지은. 신라의 효녀 지은 이야기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실려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했다. 삼국사기는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가는데 삼국유사는 좀 더 이야기처럼 꾸며요. 그래서 그 홀어머니가 눈을 못 보는 소경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 32살이 되어 삼국유사는 20세 전후에 이래서 또 달라요. 구전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변형이 된 겁니다. 나이가 32살이 되어도 시집 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께 문안드리며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봉양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드릴 음식이 없으면 때로는 품을 팔고 때로는 국어를 내서 먹을 것을 얻어 어머니를 드시도록 했다. 그런 날이 오래되자 지치고 고단함을 이기지 못해 부잣집에 몸을 팔아 종이 되기로 하고 몸을 팔아 종이 된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노비가 되는 그런 사례가 여기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쌀 10여 섬을 얻었다. 여자 종의 몸값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밥을 지어 돌아와 어머니를 봉양했다. 솔거노비, 외거노비. 외거노비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3, 4일이 지나자 어머니가 지난번에는 음식이 거칠었으나 달았는데 지금은 음식은 비록 좋으나 맛이 예전 같지 않고 마치 간장과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으니 어찌 된 이유냐? 라고 물었다.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하자 어머니가 나 때문에 내가 종이 되었구나. 내가 빨리 죽는 것보다 못하구나.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얼마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인지가 이 말 속에 드러나죠. 라면서 크게 우니 딸도 울었다.
모녀가 우니까 그 슬픔이 길 가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효종랑이라고 하는 화랑이 그것을 보고 자기 부모에게 청해서 자기 집 곡식 100섬, 이 노비값의 10배예요. 이것과 옷가지를 실어다 주인에게 주었다. 또 종으로 사들인 이 지은의 주인이 된 그 사람에게 몸값을 갚아주고 양인이 되게 했다. 화랑이 그러니까 이 화랑을 따르는 사람들을 낭도라고 하는데요. 낭도 수천 명이 각각 곡식 한 섬씩을 내어 주었다. 성금이 엄청나게 답지한 거죠. 이 소식이 왕한테까지 들립니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또한 벼 500섬과 집 한 채를 내렸고 요역도 면제시켰다. 국가에 내는 여러 가지 노력봉사 이것도 다 면제를 시켰다. 삼국사기는 대왕이라고 했고 삼국유사는 이 대왕이 진성왕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신라하대의 진성여왕이 바로 이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후일담, 곡식이 너무 많아져서 훔쳐가는 자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군사를 보내 지키게 했다. 그 마을 이름을 효양방, 효도로 봉양하는 그런 마을이다 라고 했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가 전하는데 여기에서도 노비의 존재가 확인이 되죠. 고조선부터 계속 이 노비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고려 조선 시대에 와서 근대 사회가 되면서 비로소 노비라는 것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고려 시대의 노비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대로 연구가 좀 어려운데요. 고려 시대 연구, 노비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고려사 형법지라는 항목의 맨 끝에 노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비 관련 여러 가지 법제,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만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려 시대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천민이면 천민이 되고 비록 그 주인이 풀어주어 양민이 되는 것을 허락하더라도 그가 낳은 자손은 다시 천민으로 되돌리며 주인이 후사가 끊기면 동종, 일가에 소속시킨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천민이면 자손도 천민.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노비면 그 소생, 아들, 딸은 전부 노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특별히 생각해서 노비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더라도 일대에 그치고 그 자손은 다시 노비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집안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주인만 바뀌는 거지 주인이 죽었다고 해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천민이 끝까지 양인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비가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